하수관로 교체와 도로 포장 공사 때문에 건물벽에 균열이 생겨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남구 대명중앙시장 상가 건물에 대한 보강 공사가 BTV 대구뉴스의 보도 직후 시작됐습니다. 지난 4월 이경숙 전 중구의원은 주소지를 남구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중구의회가 이전 의원에게 잘못 지급된 의정비를 돌려달라며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5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구 봉덕 이동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바자회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몇몇 유치원이 마련한 이 행사에 지역 주민들도 힘을 합쳐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4월 이경숙 전 중구의원은 주소지를 남구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었는데요. 중구의회가 잘못 지급된 의정비를 다시 돌려달라며 여러 차례 연락도 하고 등기우편도 보냈지만 5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구의회가 이경숙 전 의원에게 보낸 공시 송달 공고문입니다. 잘못 지급된 의정비를 오는 12일까지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공고문을 보낸 건 벌써 세 번째. 지난 7월과 8월에도 등기를 보냈지만 당사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 반송됐습니다. 이경숙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지난 4월 이후 벌써 5개월째 연락 두절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구의회에 있는 이경숙 전 의원의 사무공간 역시 비워주지 않은 채 그대로 있습니다. 환수 금액은 총 580여만 원. 이 전 의원이 주소지를 중구에서 남구로 바꾼 시점은 지난 2월로 퇴직 처리되기 전까지 지급된 2달치 의정활동비와 의정비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구의회는 이번에도 이 전 의원이 의정비를 환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할 방법이 있는지 방안을 찾을 방침입니다. 중구의회는 이경숙 전 의원이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강제적인 재산 압류가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에 이미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소송까지 가기에는 큰 실익이 없다고 보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에서는 이경숙 전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도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벌써 5개월째 연락 두절인 이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의정비 환수 조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난주 BTV 대구뉴스에선 하수관로 교체 공사 때문에 벽에 금이 가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남구 대명중앙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보도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해도 한 달 동안 보강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BTV 대구뉴스의 보도 직후 곧바로 보강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성문 기자가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하수관로와 도로 포장 공사 여파로 벽과 기둥에 균열이 생기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안전을 위협받아온 대명중앙시장 상가. 피해 발생 직후 남구청과 공사업체에 보강 공사를 수없이 요구해도 말로만 공사를 해주겠다고 할 뿐 한 달 이상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지난주 BTV 대구 뉴스를 통해 이 같은 실태를 고발하자 남구청이 즉각 대응에 나섰고 공사업체가 보강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갈라지고 부서졌던 벽은 벽돌을 다시 쌓았고 미장 작업도 새로 했습니다. 위험해 보였던 가스 배관도 철거했고 부서졌던 기둥 바닥도 보수했습니다. 햇볕과 비를 막기 위한 가림막도 새로 설치하기 위해 관계자가 현장에 나와 측량도 했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진작 해야 할 일을 폭염과 빗 속에 방치되도록 왜 이렇게 한 달 이상 질질 끌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벽만 해놔도 천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마음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공사업체 측이 채소 가게 입구 위쪽 부서진 콘크리트는 공사 이전부터 발생했던 균열이라서
건물주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떠넘겨 책임 공방의 여지는 남았습니다. 위에 이거 뭐 처음에 뜯을 때부터 모르다 하는데 그건 좀 원래 뜯으면서 더 많이 손상됐는데 뭐 자기들 그 하니까 뭐 나도 말도 하기 싫고. 상인들은 가을 태풍이 오기 전 공사가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주민들의 불평과 민원에 늑장 대응하지 않도록 관할 구청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유치원 교사와 원아, 학부모들이 함께 준비한 바자회가 남구 봉덕 이동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년 만에 재개된 행사인데 올해는 지역 주민들도 힘을 합쳐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도로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동네 유치원 2곳이 함께 마련한 바자회 현장입니다. 나한테는 필요 없는 물건인데 또 타인한테 필요할 수 있는 물건들이잖아. 그거를 쓰레기로 배출되면은 환경에 오염이 될 수 있지만 그거를 재활용해서 필요한 사람들 나눔을 주면은 아마 환경에도 많은 이제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바자회에 나온 상품들은 대부분 참여 유치원의 원아와 그 학부모들이 기부한 물품들입니다. 책, 액세서리, 인형, 옷처럼 집에서 안 쓰던 물품들이 바자회 10여 개 부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집에 있는 모자랑 작아진 옷이랑 뭐 이런 거 기부를 했는데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잘 썼으면 좋겠어요. 먹거리 장터도 열렸는데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음식을 담아갈 수 있도록 집에서 통이나 텀블러를 갖고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회용품을 많이 쓰면 우주가 아파해요. 그래서 집에서 통을 가지고 왔어요. 자녀의 손을 잡고 현장을 찾은 학부모들은 이런 바자회가 아이들에게 저탄소 녹색 성장의 중요성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일단 이런 행사를 열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참여를 했고 또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아이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아이들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올해 바자회에는 지역 사회도 힘을 보탰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알리는 설명회를 열었고 녹색 어머니회는 교통안전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부스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모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정말 오늘도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 모든 수익금의 전부를 이번 추석맞이나 또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바자회는 그 의미를 넘어 봉덕 이동 주민축제로도 손색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5만 명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대구 지역 합계 출산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 2020년 이후 한 달 평균 1,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출생한 아이의 수는 1,134명입니다. 10년 전에 비해 10,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대구 출생아 수는 한 달 평균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대구 지역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00명 선까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 즉 합계 출산율은 대구는 0.76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낮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1을 넘은 건 전국에서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각 구군별로 보면 인구 소멸 지역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서구와 남구는 전국 출산율 하위 10곳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출생한 아이의 수는 단 348명, 남구는 403명입니다. 서구는 서울 관악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남구는 하위 8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5세로 10년 전보다 2살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가 민간 투자 방식으로 803 관통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키로 했는데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시는 도로의 조기 건설을 위해 민간 투자 방식을 결정했지만 시민단체는 시민 부담이 크고 특혜 시비 우려도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대구 동남권을 잇는 803 관통 고속도로 건설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도로는 동대구 제이시에서 동군위 제이시를 잇는 25.3km의 고속도로인데 사업비는 1조 7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로 가면 신공항까지 50분 이상 걸리고 다부터널 등 상습 정체 구간 때문에 불편을 겪어야 하는데 이 도로를 이용하면 3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재정 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통행료가 2,000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민자 고속도로로 건설될 경우 2,440원 정도로 다소 올라갑니다. 당초 이 도로는 정부 재정 사업으로 검토됐지만 시는 각종 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민간 투자 방식을 통해 조기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사전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최적 노선과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민간 사업자는 내년에 국토부에 제안서를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2030년까지 이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비로 건설되는 신공항의 필수 사업인 도로도 국비로 건설해야 하며 민자 사업은 시민들이 재정 부담을 떠안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범안로, 구구터널, 압산순환로 등 지금까지 대구시가 추진한 민자 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고 민자 방식이 반드시 조기 건설이 가능하다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년 이상 지금 폐해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범안로도 그렇고 구구터널, 압산관통도로 이윤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이고요. 이 도로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먼저죠. 환경단체에선 이 도로 전체 구간 25.3km 중 17km가 803을 가로지르는 터널 구간이란 점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803의 환경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하 깊숙이 터널을 파는 대심도 터널로 짓겠다는 게 대구시 계획인데 수맥을 건드려 지하수를 고갈시킬 수 있는 등 상당한 환경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정책 결정을 밀어붙이는 대구시 행정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2달간 불법 숙박 의심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8개 업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단속된 업소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한 뒤 숙박비와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3만 원의 요금을 받으면서 불법 숙박 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구의 한 업소는 1년 9개월간 영업하면서 3,500만 원, 동구의 한 업소는 1,5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업은 신고가 필요한 업종으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역대 여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전력 분석 결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난해 8월만큼 전기를 썼다면 작년에는 6만 6천 원 정도를 냈지만 올해는 20% 오른 8만 530원을 내야 합니다. 작년보다 전기 사용량이 20% 늘었다면 73% 급증한 11만 5천 원, 30% 늘었다면 거의 2배인 13만 1,3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용량이 늘수록 요금이 오르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인데 8월 전기요금 고지서는 이달 중순부터 각 가정에 전달됩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원의 정원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청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교사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령 인구가 감소할수록 교육비는 확대되어야 한다며 교육비 감축은 공교육에 역행하는 방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내년도 신규 교원 임용 인원을 올해보다 초등은 11.7%, 중등은 5.1%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서울 소식입니다. 서울초등학교 교사 49제에 맞춰 지역 곳곳에서 추모 행사와 집회가 열렸습니다. 교육 현장이 애도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소식입니다. 기억의 터 내에 있는 이목상 작가의 작품을 철거하려는 서울시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립해 철거가 미뤄졌습니다. 전북 소식입니다. 제27회 무주 반딧불 축제가 지난 2일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불필요한 건 과감히 걷어내고 즐길 건 제대로 즐기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화성시의 한 개 번식장에서 잔혹한 동물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제보를 받아 화성시 팔탄면의 개 번식장에서 1,400여 마리의 개를 구조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이어서 대구 소식입니다. 대구 향토역사관 근대역사관에서 오는 13일 사만시기 대구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교육은 사만시기 대구 달구벌국은 어떻게 발전했을까가 주제입니다. 남구청이 이달 한 달간 지역 약국과 의료기관 35곳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집중 감시합니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달서구가 방문단을 꾸려 12년 동안 교류해온 베트남 땀기시를 방문했습니다. 현지 14개 초등학교에 어린이 도서를 전달했고 농가 40여 곳에 유실수 묘목을 전달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총 1,542명이 응시해 84.7%인 1,306명이 합격한 가운데 초등학교 졸업에 응시한 81살 김모 씨가 최고령 합격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유치원생들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준비한 바자회로 봉덕 이동이 떠들썩했는데요. 저탄소 녹색 성장의 주요 성과와 아이들의 성취감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